자, 이제 여기 보시면 유전입니다. 맨들의 유전 파트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의 유전까지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유전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입니다. 용어. 유전 용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문제에 답을 못 씁니다. 답을 뭘로 물어보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앞에서는 생식과 발생이었습니다. 생식은 정자, 난자 만나는 거였고 발생은 걔네들이 성체까지 컸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나오죠. 유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엄마 아빠를 닮았잖아요. 비슷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그 유전이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용어 정리를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형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양, 색깔, 성질, 특징 이런 것 등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대립형질이라는 말이 있죠. 대립형질. 한 가지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요걸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 차이인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완두콩 갖다가 얘네가 실험을 할 텐데 둥근 것과 주름진 것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사람의 피부색 있죠? 사람의 피부색은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은색까지 여기 중간 단계 다 있지. 그죠? 너네들 누렇고 뭐 허옇고 약간 뭐 시퍼둥둥 막 이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대립형질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립형질이란 말 자체는 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두 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대립형질이에요. 그리고 대립유전자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쌍으로 염색체 존재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요 두 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즉 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대립유전자라고 불려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지.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 둥근 애새끼를 라지알이라고 한다면 주름진 걸 스몰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올 수도 있다? 스몰알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동염색체에 엄마 거 아빠 거 하나하나 있는 걸 대립유전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대립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우성인 경우에 대립유전자고 열성인 경우에 소문자로 쓴다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뒤에서 멘델 할 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우성과 열성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월한 거, 열등한 거잖아. 그지? 근데 유전자에서 우성이라고 우성이란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라지알과 스몰알이 있을 때 라지알이 이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의 형질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하듯이 얘가 우열하다, 얘는 열등하다 이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한 가지 유전자의 형질만 나타납니다. 그걸 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다니까요. 다음 중 이 그림을 보고 유전자형을 쓰세요? 표현형을 쓰세요?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유전자형을 써라 그러면 알파벳 기호를 써라 그 말이고요. 표현형을 써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쉽게 얘기하면 둥글다 주름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전자형은 영어로 써라 이 얘기인 거고요. 표현형은 한글로 써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전자형과 표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마라. 저기 지금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유전자형이고 얘네들은 표현형이다라는 걸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내용 정리.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요 두 가지 갖다가 나올 거예요. 유전자형을 써라, 표현형을 써라. 그때 맞춰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표현형이 같다고 유전자형이 같은 건 아닙니다. 됐어요? 다시 표현형이 같다고 유전자형이 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둥글 거 써라 그러면 둥근 게 요 라지알 스몰알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같다고 유전자형이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은 같고요. 됐습니까? 이런 말장난들이 유전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장난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현형이 같다고 유전자형 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 조심. 됐죠?
자, 그럼 여기 넘어가면 이제 얘네들 보시면 순정, 잡점, 타가, 자가, 수분이 나와 있어요. 순정, 잡점, 타가, 자가, 수분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2개씩 묻는다고요. 유전자형, 표현형, 여기 한 세트, 순정, 잡정이 한 세트, 자가, 타가가 한 세트예요. 됐습니까? 요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순정, 잡정, 딱 봐도 여러분 유전자 구성이 같은 새끼. 자, 보세요. 여기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대, 소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순정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할 때 중학교 때는 이것도 지금 순정이라고 치잖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순정도 잡정도 어찌됐든 중학교 책이니까 순정이라고 쳐주시고, 잡정이라는 얘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나온 거. 됐습니까? 됐죠? 이게 잡정이에요. 됐습니까? 순정은 대문자, 대문자, 잡정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동형접합이다라는 말로도 쓰고요. 어려운 말로. 잡정은 이형접합이다라는 말로 써요. 됐어요? 그럼 순정이란 얘기, 이거 호모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헤테로라고도 써요. 이건 뭐 라틴어인데 어찌됐든 호모나 헤테로도 그런 뜻이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세요. 아, 좋은 뭐 용어 정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수분, 타가수분 잘 보셔야 되는데, 야, 우리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지. 그잖아. 내 스스로 나 아이 낳고 싶어서 낳을래. 이러면 낳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건 식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분이라는 건 식물에서 수분의 말뜻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명에서 안 했을 텐데, 이 수분이라는 건 여기 지금 보시면 수술의 꽃가루, 이 꽃가루를 암술로 전달하는 방법. 이게 수분이에요. 이 꽃가루가 암술로 가는 게 이게 그 수분이거든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이건 수정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일단 꽃가루가 날려서 이 암술 대가리에 붙는 거, 이게 수분이거든. 그럼 이게 자가수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술과 꽃가루가 같은 꽃의 암술에 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애를 낳는다 이거예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꽃가루가 날라와서 지 거를 지가 수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뭐냐면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에, 즉 여기에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다른 나무에다가 암술머리에 얘를 갖다 붙이는 현상. 됐어요? 요걸 타가수분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자가수분은 자기 거 갖다가 다시 하는 거고요. 타가수분은 엄마 아빠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자웅동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낳을 수 있는 애들, 지렁이 새끼나 이런 애들.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따로따로 있는 애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용어 정리 못하면 좆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용어는 머릿속 안에 완전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멘델 아저씨의 유전자를 하는데, 여러분 멘델 아저씨 원래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오, 수도사. 그죠? 수도사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죠? 왜요?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시간이 졸라 남아도니까 할 게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그죠? 그죠? 교배시킨 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생물로 넘어오면서 멘델의 유전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멘델의 유전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완두콩을 가지고 얘네가 실험을 했는데 이 완두의 대립 유전자가 뭐가 있느냐,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씨 모양, 씨 색깔, 꽃 모양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씨 모양, 둥글다, 주름지다.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대립 형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나머지는 없나? 하여튼 씨 색깔, 꽃 색깔 요거 헷갈리기 딱 좋죠? 그래서 나중에 내신에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조심해 두시고요. 대립 형질. 그리고 꼬투리 모양, 꼬투리 색깔 됐고, 이거 꽃을 피는 위치 됐고, 줄기의 크기도 잘 나옵니다. 크다, 작다. 됐죠? 요것도 대립 형질로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어찌됐든 하나, 둘, 7개의 대립 형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더 있지만 저걸 가지고 우리가 멘델의 유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완두의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을 다음 중 서술하시오. 또는 다음에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얘네들이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많죠. 많아야지만 여러분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피부색만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 검은 거부터 흰 것까지. 그 다음에 눈의 크기만 보더라도 눈 큰 놈, 눈 작은 놈, 더 작은 놈, 아예 없는 놈 뭐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대립형질이 뚜렷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를 선택한 거고요. 자가수분, 타가수분 모두 가능합니다. 자가수분, 타가수분은 내가 직접적으로 실험의 의도로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완두가 실험 재료로 적합한 이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잘 정리해 두시고 내용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멘델의 가설을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두를 잘 지켜봤더니 대립형질도 뚜렷하고 실험을 하는데 딱 적합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멘델이라는 아저씨가 멘델의 법칙을 세우기 전에 이 가설을 달아놨어요. 자, 이 가설이 되게 중요한 가설이에요. 자, 1번 생물의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건 쌍으로. 자, 뭐라고 중요한다고요? 한 쌍으로 결정한다. 뭐가요? 형질을 결정하는 건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다. 됐습니까? 한 쌍이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넘어가겠다. 됐죠? 그 다음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표현된다.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된다. 이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열의 원리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 쌍에 이르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가 나눠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이 될 때 다시 쌍으로 이룬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 뭐예요? 계속 쌍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생식세포로 만들어질 때는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눠져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얘네들은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생식세포로 각각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포 분열 시 각각 따로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분리법칙이에요.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법칙을 끄집어낸 겁니다. 됐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 가설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전 용어와 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얘네들은 이제 하나하나 유전 원리가 뭐가 있는지, 법칙이 뭐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부터 갑니다. 자, 우열의 원리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우열의 원리는 대립형질은 두 순종 개체를 교배했을 때, 여기 뭐라고 되겠습니까? 조건 잘 봐야 돼요. 순종 개체를 교배하면 잡종 1세대에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됐어요? 그래서 이때 잡종 1세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는 새끼를 열성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가 교배된 거예요. 아이고. 주름진 완두가 교배된 거예요. 밑에 또 나오지만 내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그럼 이때 둥근 완두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버이 세대라고 불러요. 어버이 세대. 여기를 뭐라 그런다? 잡종 1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죠. 자, 둥근 걸 라지알이라고 하면 얘는 라지알 이렇게 있는 거죠. 순종이니까요. 그럼 얘는 주름진 거니까 스몰알 이렇게 있는 거지. 됐습니까? 반드시 생식이 일어나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그래서 얘는 라지알, 스몰알인데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때 표현형으로 누가 나타났다? 둥근 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R하고 스몰알 중에 얘가 우성이고 이 새끼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 라지알만 표현형으로 나타났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완두다 이런 게 표현형 그냥 표라고 쓸게요. 이렇게 쓴 거고 이렇게 영어로 쓰면 유전자형이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전 용어를 잘 기억을 못 하시면 이런 문제에서 쉬운 문제인데 헷갈려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습관도 필요해요.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막 합쳐져 버리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잘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다. 이게 우열의 원리예요. 됐습니까?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분리법칙 넘어가 볼게요. 분리법칙은 그닥 어렵진 않아요.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는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감수 분열을 일어날 때 얘네들이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게 분리법칙입니다. 이게 분리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법칙이 뭐예요, 여러분? 세포 분열할 때 각각 따로따로 들어간다. 됐죠? 분리돼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게 어떻게 써있는지 볼게요. 긴가? 뭐 이렇게 더럽게 길어. 자, 일단 여기를 보죠, 여기. 요것만 보면 돼요. 요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 끝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는 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했고요. 순종의 등분한도와 순종의 주름진한도를 교배해서 잡종 1세대를 얻고, 중요한 말 뭐라고요? 자가수분시켜서 잡종 2세대를 얻었다.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이게 2N이에요. 2N입니다. 이거 체세포겠죠? 얘가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N이 되겠죠? N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얘는 라지알 하나 있고 스몰알 하나 있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 새끼가 각각 결합해서 잡종 1세대가 됐어요. 됐습니까? 요게 잡종 1세대예요. 얘를 뭐 했다고요? 자가수분. 그럼 이 새끼랑 똑같은 라지알, 스몰알이라는 새끼를 교배를 시키는 거야.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잡종 2세대가 되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생식세포 마찬가지. 얘가 2N이고요. 이 새끼도 2N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이 나올 텐데 N이 R도 나오고 스몰 R도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서도 생식세포가 라지 R도 나오고 스몰 R도 나오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새끼를 교배시키면 R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밑에 다 써있어. 밑에 다 써있는데 일단 짚고 갈게요. 짚고 가고 밑으로 나중에 쓸게요. 그럼 잡종 2세대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봐야 돼요. 잡종 1세대를 자가수분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됐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했었을 때 일단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 비를 한번 봅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표현형 비. 표현형의 비만 뽑아냈을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라지 R, 스몰 R, 즉 얘가 우성이구나 라는 걸 찾아야 돼요. 잡종 1세대에서. 됐습니까? 그럼 둥근 새끼가 우성이다 이거죠. 두 개 섞었을 때. 그러니까 얘의 표현형의 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둥근 것과 주름진 거의 표현형의 비가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거, 주름진 거. 됐죠? 그러니까 얘는 3대 1이 나오죠. 됐어요? 이거 하나. 그 다음 유전자형 비. 자, 유전자형 비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지금 보시면 라지 R, 라지 R 때 라지 R, 스몰 R 때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이 나옵니다. 이게 유전자형 비죠. 보이십니까? 하실 수 있죠? 요거 못하면 답도 없어요.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 표현형의 비가 3대 1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온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거 그냥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온다라는 게 분리의 법칙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는 그걸로 얘기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뭐가 분리의 법칙이냐? 잡종 2세대를 자가수분했었을 때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의 비가 같지 않다가 분리의 법칙의 원래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형의 비가 같지가 않다. 이게 원래 분리법칙의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잡종 2세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비는 3대 1로 나오는 게 분리의 법칙이다. 원래 분리의 법칙의 뜻이 뭐였어요? 생식세포에서 하나하나씩 분리돼서 들어간다지. 그 결과가 얘네 아닙니까? 그죠?
그죠? 무조건 3대1이 나온다가 우성 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리의 법칙이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1이 나오던가 그리고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비가 같지가 않다. 이게 분리법칙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밑에 거 갖다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림은 다 됐으니까. 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버이, 라지알, 스몰알 각각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일단 여러분들이 라지알, 스몰알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건 아시겠죠? 1세대 유전자형은 모두 1세대의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알, 스몰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잡종 1세대에서는 우열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종 1세대 라지알, 스몰알과 생식세포를 각각 분리하면 라지알, 스몰알로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에 해당이 된다. 됐죠? 이 결과 생식세포의 비는 1대1이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생식세포의 비. 그 다음에 유전자형 비 1대2대1, 표현형의 비 3대1, 그리고 순종과 잡종의 비 1대1. 됐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얘 두 개, 얘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말장난이라고 얘기했잖아. 요 뜻만 알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유전자형, 표현형, 순종, 잡종의 비.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정교배라고 하는 놈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오죠. 이 검정교배라고 하는 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전자형을 역추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예요. 자, 보세요. 우성개체를 열성 순종개체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떤 유전자형인지 몰라요. 그럴 때 자식 새끼 유전자형만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 아빠 유전자 찾는 방법이에요. 열성 순종 개체와 교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잘 봐봐. 두 가지 예로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유전자형이 뭔지 몰라요. 이걸 둥근 걸로 합시다. 스몰알, 즉 열성 순종과 교배를 시켰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이 새끼의 자손이 라지알, 스몰알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역추적한다 그랬어. 얘의 유전자형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얘한테 와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디서 와야 돼요? 여기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라지알, 그러니까 이것만 나왔다. 이렇게 볼게요.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라지알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라지알, 스몰알 요렇게 나왔다. 됐습니까? 그럼 라지알 하나 여기 써야 되고 스몰알 하나는 어디 써야 돼? 여기 또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알, 스몰알이 된다 이 얘기지. 보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열성 순종과 교배시켰을 때 자식 새끼 보고 너 유전자 뭐니? 라고 찾는 방법이 검정교배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유추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우성 순정인 경우에 얘랑만 하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우성이 잡종인 경우에 봐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새끼 잡종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지알, 스몰알인 경우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의 생식세포는 라지알하고 스몰알 나오고 여기서 생식세포는 스몰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새끼 자식 새끼는 라지알, 스몰알, 여기 다 쓸게요. 스몰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알 2대2 딱 1대1 나오죠? 됐어요? 여기가 1대1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버렸을 경우에 너는 잡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얘가 누군지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주는 힌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정교배는 여러분이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꼭 써먹으니까 정리들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